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UFC 276 리뷰. 우선 MMA 총 6전 그중 UFC 3전 만에 대권주자로 우뚝 선 알렉스 페레이라 선수의 경기를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초반 션 스트링랜드는 특유의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좁은 보폭의 스탠스를 취하며 알렉스 페레이라를 압박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스탠스는 타격의 특화, 그래플링은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스탠스임에도 빠른 반응 속도로 극복하며 션 스트링랜드가 웰터급 시절 그 카마루 우스만을 만났을 때조차 유지할 정도로 그의 확고한 아이덴티티이자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외관상 간지는 안 날지언정 누가 와도 태클은 흘려내고 타격으로 받아치겠다는 개간지 마인드. 그러니 레슬링 베이스가 한없이 바닥에 가까운, 그러니까 근본부터 입식 선수인 알렉스 페레이라가 상대이기에 태클은 아예 배제. 그동안 봐왔던 어떤 경기보다도 기립근을 바짝 세우며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개같이 멸망. 아데사냐를 잠재웠던 페레이라의 앞선 훅에 걸리며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리고 마는데, 자, 션 스트링랜드는 주도적인 레슬링 게임을 하지 않기에 전진 압박은 오로지 타격전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입니까? 알렉스 페레이라, 글로리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 두 체급 챔피언 출신으로 그 아데사냐가 입식으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할 만큼 타격전이라는 영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이즈와 빠른 핸드 스피드, 거기에 빠따까지 갖춘 그야말로 스트라이커로서 날먹 피지컬 끝판왕인데다 애초에 받아치는 것에 익숙한 무에타이형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런 선수를 상대로 타격 외 옵션 없이 우직하게 복싱 압박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이지만 자멸 엔딩과도 같습니다. 물론 션 스트링랜드가 실신 전까지는 자신의 기묘한 스탠스를 한껏 활용, 좋은 거리감과 동시에 알렉스 페레이라의 타격엔 빠르게 반응, 무난하게 압박을 유지함으로써 타격 공방에서 제 예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그의 좋은 반응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자, 경기 초반 알렉스 페레이라의 첫 앞선 훅을 션 스트링랜드가 잽을 패링하듯 반응하며 앞선을 수비해내자 알렉스 페레이라는 잽보다는 바디의 비중을 높이며 계속해서 바디를 깊게 찔러 넣습니다. 하여 션 스트링랜드는 스트레이트 거리에서 상대의 앞손이 나오는 타이밍이 오자 상대의 빠른 핸드 스피드에 반응하고자 자연스럽게 바디를 걷어내려 손이 내려오게 된 것. 그러나 돌아온 건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길고 빠른데 묵직하기까지 한 개사기 앞손 훅이었고, 이 한 방에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UFC 3전 만에 사실상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된 알렉스 페레이라입니다. 이렇게 빨리 아데사냐가 알렉스 페레이라와 UFC에서 벨트를 놓고 옥타곤에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례적으로 프리뷰 영상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다음 볼카노프스키 대 맥스 할러웨이 3차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자체는 볼카노프스키의 압도적인 우위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단언컨대 이제 패더급에서 볼카노프스키를 막을 수 있는 건 라이트급 월장밖에 없습니다. 지난 볼카 대 맥스 2차전의 초박빙의 명경기가 무색할 만큼 이번 3차전은 볼카의 지배적인 경기력이 인상적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대체 볼카노프스키는 지난 2차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볼카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2차전 당시 새벽에 불시로 찾아온 유사다의 약물 검사에 의해 억지로 수면 유도제를 먹고 다시 잠을 자고 일어나니 경기 당일 컨디션이 술에 취한 것과 같았다 라며 당시 최악의 컨디션이었음을 비하인드 스토리로 밝혔습니다. 컨디션이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컨디션 외적으로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볼카노프스키의 진화한 운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달라진 점은 아웃파이팅의 방향입니다. 지난 2차전에서 볼카는 맥스의 스트레이트 게임을 경계 뒷손과 멀어지려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의 왼쪽 사이드로 돌아나갑니다. 그러나 이번 3차전에선 킥게임이 제한적인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며 거리 싸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이드로 도는 방향이 다른 것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 우선 2차전에서 볼카노프스키는 사이드로 돌아나가는 방향에 따라 나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1. 상대의 앞손각으로 돌아나갈 경우 앞손 혹은 뒷손 롱가드로 상시 맥스의 앞손을 체크하며 자신의 뒷손을 던질 준비를 한다. 2. 상대의 뒷손각으로 돌아나갈 경우 자연스레 앞손을 가볍게 뻗으며 뒷손을 재는 척이 나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맥스의 뒷손과 멀어지는, 즉 스트레이트 게임을 피하는 선택을 한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대의 뒷손으로 도는 2번의 경우 이어지는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요컨대 1의 경우에만 돌아나가면서 로우킥 각을 살리고 동시에 뒷손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상대의 견제와 동시에 타격 빌드업이 어느 정도 가능했고, 볼카의 대부분의 타격 공방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 사실 2차전 내내 딱히 다른 옵션이 없었으며 뒷손을 재면 다시 방향을 바꿔 1번으로 돌아가고, 그게 아니면 견제용 잽을 던질 뿐 대부분의 빌드업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하여 맥스의 입장에선 자신의 오른쪽을 돈다, 잽질하다 왼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자신의 왼쪽으로 돈다, 볼카가 로우킥 각을 살리며 뒷손 카운터를 노린다 라는 대략의
패턴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이드로 도는 방향만 봐도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구별이 가능했던 볼카의 공수 타이밍입니다. 볼카가 도는 이 방향은 상대의 스트레이트 게임을 피하며 맞받아칠 목적으로 도는 것이기에 각 자체가 쉬프팅같이 큰 셋업이 필요하여 타격 진입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하여 사이드로 돌 때는 철저하게 받아칠 준비만 하고 선진입을 할 때는 사이드를 도는 것을 멈추고 타격 진입을 하게 돼버리는 것. 정리. 맥스 시점, 볼카가 사이드를 돌기 시작한다. 수비 모드, 볼카의 발이 멈춘다. 어택당 모드. 그렇다면 볼카의 수비 모드일 때 스트레이트 압박은 카운터를 끌어낼 정도만 하고 왼쪽으로 돌면 킥 조심, 그리고 스위치 하이 스피닝 휠킥으로 퇴로를 차단, 오른쪽으로 돌면 잽 주의, 하이킥으로 퇴로 차단. 볼카의 공격 모드일 때 1. 안전한 타격거리를 잡으면 회피. 2. 볼카는 높은 확률로 리핑훅이나 오버핸드 등을 고개를 묻고 던지며 진입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노려 어퍼 카운터를 노린다. 하여 볼카가 3라운드부터 킥 셋업을 던지며 타격 진입을 하는 것과 레슬링을 조금씩 섞는 변수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타격 공방에서 맥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전에선 아예 시작 단계부터 뜯어 고친 볼카의 운영입니다. 우선 볼카는 2차전과 달리 더 이상 맥스의 스트레이트 게임을 경계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돌며 자신의 앞손각을 살리며 적극적으로 거리 싸움을 합니다. 이는 더 이상 2차전에서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도는 것과 동시에 타격 진입을 살리기 어려웠던 부분이 사라지며 왼쪽 방향으로 돌며 자연스럽게 잽을 살리고 잽에 이은 자연스러운 타격 빌드업이 가능, 타격 진입의 자유도가 살아났습니다. 이는 2차전과는 달리 공수 전환이 자연스러운 아웃파이팅이 완성됐다는 뜻으로 이젠 2차전과 같이 볼카의 타격 전환을 캐치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거기에 볼카는 단순히 사이드로 돌아나가는 것이 아닌 앞뒤로 거리를 부지런하게 밟으며 입체적으로 벗어남으로써 2차전에서 고전했던 맥스의 킥 퇴로 차단까지 준비한 모양새입니다. 요컨대 맥스는 스트레이트 거리에서 볼카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볼륨을 살리려 쫓아가 거리 싸움을 걸 때마다 잽에 잠식당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박스까지 접근해 내구도와 테크닉을 믿고 타격 볼륨을 올려 인파이팅을 걸자니 볼카의 깡파에 밀리며 임팩트에 잡아먹히거나 이어지는 스크램블 상황에서 꾸겨져 버리며 대손해. 하여 박스에서 인파이팅이 밀리니 차라리 사이즈를 이용 빰 클린치로 묶어두고 이득을 챙기려 하지만 이 역시 볼카의 완력과 테크닉의 역으로 할로웨이를 가둬두게 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1. 볼카는 전형적인 오소독스 아웃복싱 스탠스를 가지고 잽을 살리며 사이드로 돌아나간다. 2. 이때 맥스는 2차전과 달리 볼카의 인앤아웃을 파해하지 못하며 잽에 잠식당한다. 3. 사실 이 과정에서 볼카의 임팩트 있는 큰 정타 자체는 어느정도 잘 흘려낸 맥스지만 결과적으로 맥스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복싱 게임이 무너졌다. 4. 하여 다른 옵션인 빰 클린치 게임 레슬링까지 꺼내들었지만 이 옵션 모두 볼카노프스키가 더 잘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았다. 아무튼 2차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볼카노프스키입니다. 이번 경기로 그의 라이트급 월장은 더더욱 가까워졌으며 개인적으로 찰스 올리베이라보단 마이크 챈들러랑 경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미들급 타이틀전 아데사냐 대 캐노니아. 정말 사실 별다른 코멘트 할 게 없습니다. 아데사냐가 스트레이트 게임을 일방적으로 지배했고 캐노니아는 이 스트레이트 거리를 깰 수도 다른 변수를 창출한 것도 아니기에 그동안 아데사냐 해왔던 다른 경기들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하여 로비 라울로와 아데사냐 경기는 다음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번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만 알아봅시다.